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날씨는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해서 좋긴 한데요. 이게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늘 또 비가 좀 저녁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대비를 하시고, 어쨌든, 빨리 이 재난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사주를 간명할 때 필요한 것들, 그 중에 일지를 보는 것들은 배우자 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혼할 수 있는 확률,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자,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다. 우리가 명식을 볼 때 참고해야 되는 것들,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충파해입니다. 형충파해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 이유는요, 사주의 기반, 그러니까 사주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지지의 그 상관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지지의 변동성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지가 움직이는 걸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명리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많은 이론적인 것들, 또 과학적인 것들, 그런 통변적인 것들을, 그리고 확률로 꽤나 높은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천간의 충을 간전이라 하고요. 지지의 충을 지전이라 합니다. 간전, 지전. 이게 전자를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 충을 갖다가. 그래서 이 천간하고 지지에 나누고 봤을 때, 이 지지를 갖다가 현실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게 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충돌이나 다툼, 전쟁처럼 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의 충이 날 때는 배우자와 이혼할 확률이 높다. 불화가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꽤나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충살이 되면 이혼의 가능성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일지가 충이 되기 전에 여러 현상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을사년이면 인묘, 진, 사 이렇게 묘년, 진년, 사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떤 환경적인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이 4년이 돼서 충이 된다면, 만약 일지가 해라고 했을 때 충이 된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그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다. 대신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가면서 들을 수 있지만은, 초보자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지에 충이 되면 무조건 이혼을 한다고 단정 짓지 말아야 됩니다. 사주라는 것들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읽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맹목적인 통변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가 이렇게 충이 된다면은 배우자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무조건적인 통변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주는 나 자신이고, 궁성으로 봤을 때는 배우자가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문제나 본인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지지의 충이라는 것들은 뭘 말하냐 하면, 지지의 충은 생지의 충, 왕지의 충, 고지의 충 이렇게 나누거든요. 생지의 충은 인신사회를 말합니다. 왕지의 충은 좌우묘유를 말하고, 또 그리고 고지의 충은 진술충미를 의미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생지라는 것들은 사생지를 말하고, 왕지라는 것들은 사왕지를 말하고, 고지라는 것들은 사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통변은 좀 틀리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충이 된다는 것은 같은 작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지의 충이라는 것들은 이 인신사에는 이 역마의 충이라고도 하거든요. 역마살을 할 때 역마의 충. 역마의 충은 강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 서로 부딪히고 깨져서 같이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마무리가 좋지 않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혼하기보다는 이 시사회 자체가 형살의 기운을 갖고 있잖아요. 형의 기운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나 뭐 긴 싸움 끝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서로에게 조금 피해가 큰 이혼수로 오는 거죠. 그게 이 생지의 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지가 인목이라면 신년의 충이 된다든지, 일지가 인목일 때 신금이 있다고 했을 때 운에서 인이 들어오거나 신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 충의 작용이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해처럼 을사년이 된다면은 일지에 해수가 있으신 분들이 사해충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사해충이 있는 상태에서 을사년이 되면 이게 중첩되니까 건드려지니까 충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배우자 문제 또는 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역마의 충은 이 형사를 갖고 오기 때문에요. 이 지세지형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혼의 운이다. 그리고 자, 왕지의 충. 왕지의 충은 4오묘인데 이걸 뭐냐고 하냐면 좌오묘는 전부 도화입니다. 도화의 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도화의 충이라는 것들은 이성 문제가 불거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람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집착이나 의심으로 인해서 꼭 바람 피고 외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괜시리 집착하고 의심하고 꼭 이성 문제는 아니고 다른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의심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좌오묘는 왕지라고 했잖아요. 왕지. 오로지 본인의 모습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하고 화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오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 거기서 오는 상대에 대한 이해감 아니면 이성 문제 또는 독립된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아집, 고집 이런 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가 없어요. 소통의 불화를 인해서 이혼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충살 중에 이 진술충인데 이 사고지 사묘지라고 하잖아요. 이 진술충이 고지의 충은 화계라고 하죠. 화계. 그래서 화계의 충이라고 합니다. 물론 진술충미는 이 고지가 고지의 작용을 하나 묘지의 작용을 하나 쉽게 말해서 계고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통변은 틀려지긴 하지만 여기서는 배우자의 운으로만 봤을 때 보통 이 화계살은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것들 또는 정신적인 것들, 신체적인 것들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내가 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고뇌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화계는 재밌는 게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통변도 가능한데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의지를 한다거나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인데 내 배우자는 그런 상대가 못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통스러워서 이혼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 화계는요, 참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양면성이 있어요. 고독하고 외로움이 큰 게 화계살인데, 그런 고독하고 외롭다, 독립된 이미지다, 이런 약간의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반면에 예술성도 있고 철학이나 이런 데 재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진술충미가 많은. 그래서 이 진술충미들은 인생에 풍파가 좀 있긴 하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2의 이혼을 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지가 충이 될 때, 일지의 충살은 작용력이 꽤나 큽니다. 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일지라는 궁성, 이 별의 성은 뭐냐면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쪽에 나나 내 배우자와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충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것도 충이 분명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리막으로 가다가도 요 시기에 충이 일어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는 뭐냐면 이걸 이혼으로 본다는 거죠. 이걸.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요 이혼을 기점, 이 충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하향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어떤 변곡점이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분명하게 도약의 시기가 되는 것도 맞고, 또 내가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충이다. 그만큼 충이 강한 것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해서 간전지전이라는 얘기를 쓴다,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은 절대 무익하죠. 절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시기를 계기로, 그 시기를 벗어나면 그 계기로 해서 삶이 바뀌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주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는 절대 없고, 항상 길과 형을 같이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충을 볼 때 이 충이 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충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미래의 준비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죠. 그것이. 충이 오니까 무조건 이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결정적인 원인과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충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은 가볍지만 좀 기초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지의 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